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트레이딩에 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트레이딩이라는 의미,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걸 좀 결합해서 알아보고요. 오늘은 좀 첫 번째 순서로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매매를 했던 종목 현대백화점 이제 매매를 하는데,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요, 자, 시청자분들,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이 아닌 시청자분들도 스스로 매매를 해봐도 돼요. 그런데 왜 우리 커뮤니티에서 대형주가 아닌 작은 종목들, 성장성하고 수익성이 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왜 공개를 할 수가 없냐면, 이게 오픈해서 공개를 해버리게 되면 이 영상을 보고 또 나중에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종목을 같이 매매를 하게 되면 수급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뭐라 그래야 되지? 거래량이 하루에 유동 거래량이 작고 한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거래량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움직임의 변동이 생기고 세력이 들어가 있는 그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좀 길어질 수가 있고요. 상승을 예를 들어 한두 달 있으면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데 수급이 갑자기 몰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하다 보면 수급의 변화가 생겨서 그건 이제 세력이 포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이 그걸 포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만지게 되고, 또 그러면은 우리는 수익을 커뮤니티에서는 수익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또 오랜 기간 거쳐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명을 오픈을 하고 그렇게 앞으로는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자, 주식에서 이제 트레이딩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식에서 트레이딩이라는 말 그대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매매를 하고 움직임을 취하고 포지션의 변화를 준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지션이라는 거는 매수, 매도. 자,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우리가 매수를 한다는 거는 주식을 샀다는 거고요. 매도를 했다는 거는 주식을 팔았다는 거겠죠. 이런 포지션에 유동성을 두고 접근을 하게 되면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데 조금 더 빠른, 올바르게만 매매를 한다 그러면 유동성을 좀 갖추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함이고, 또 트레이딩의 이유는 지속 보유를 했을 때보다, 사서 그냥 꾸준히 가지고만 있을 때보다 어차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 수익이 생기겠지만 그 수익을 더 빠르게, 더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섞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제 고민해야 될 건요,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그냥 보유하는 것보다 수익을 더 키워야 되겠죠. 그냥 보유하는 것보다 트레이딩을 해서 더 작다면 이건 이제 트레이딩의 실패겠죠. 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다루어 볼 거예요. 트레이딩을 해서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요, 간단해요. 손절이 없으면 됩니다. 손절이 나간다는 거는 손실 확정을 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손절이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트레이딩의 매력이 거의 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확률적인 부분으로 수익을 보고 손실을 보고 수익을 보고 손실을 보고 이걸 반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계속 수익만 쌓아가는 그런 시스템보다 문제가 있겠죠. 그게 가능하냐, 수익을 계속 쌓아간다는 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능합니다. 비중 관리.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게 되면, 수익을 계속 쌓아가고, 이제 비중을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청자분들은 왜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또 매매를 하면서, 알아보면 되겠죠.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자, 파동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파동이라는 게 뭘까요?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주가는 이제 상승을 할 때도 있고 하락을 할 때도 있죠. 이 상승과 하락이 합쳐져서 이제 파동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움직임을 만들어가면서 상승을 하고 움직임을 만들어가면서 하락을 합니다. 계속 하락만 하는 경우도 없고요. 계속 상승만 하는 경우도 없어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선행되어야 되겠는데요. 기업 분석. 계속 하락만 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좋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기업이 지금 망해가요. 기업이 망해가면은 이게 망하지 않는 무언가 모멘텀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계속 하락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했을 때 우리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 분석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고, 기업 분석이 선행이 되어서 이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그 종목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내 실력도 늘고요, 그리고 내 자산도 늘려가면서 우리는 부자의 길로 다가설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고 자산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알아가야 될 건 뭘까요? 자, 확률. 자, 확률은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50% 이상이 돼야 되겠죠.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수익 확률이 50% 이상이 되어야 되겠고, 손실볼 확률은 당연히 50% 미만이 돼야 되겠고, 수익 폭이 손실 폭보다 커야겠죠. 예를 들어서 손절을 하고 익절을 한다 그러면 수익을 확정 짓고 손실을 확정 지었을 때 수익 폭이 더 커야 당연히 수익을 쌓아갈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 확률을 이해를 하게 되면 몰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몰빵 투자하는 사람들은 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다. 내 계좌비 중에 20% 한 종목에 첫 진입 시에 20% 이상 진입한다는 건 몰빵 투자나 다름없다. 한 종목에 이제 첫 진입 시에 내가 딱 샀어요. 주식을 샀는데 20% 이상을 그 종목을 산다는 거는 그 주식을 산다는 거는 이건 몰빵 투자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 20%를 만약에 내가 담겠다 하면 이 비중을 최소 5, 그러면은 한 번 살 때 이제 뭐 4% 비중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한 종목을 예를 들어서 20%를 보유를 해서 5종목으로 트레이딩을 하겠다. 그러면은 최소 5에서 10, 최소 5에서 10 비중을 나눠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복리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돈을 벌려면 돈을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그 수익의 폭을 계속 키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리. 자, 수익금이 또 수익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생긴 수익금이 또 수익을 만들어주고, 이것만 반복하면 당연히 자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와 자본의 움직임, 자본의 파동,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복리 구조는 자연스럽게 입혀질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투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복리 구조고요. 그 복리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확률과 파동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확률과 파동을 활용을 해서 원칙과 시스템을 수립을 해서 그 시스템대로 계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주식 투자로는 실패할 수가 없다. 실패할 확률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국 주식 투자를 했을 때 한국이
주식시장이 그 주식이 망할까? 자,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있어요. 한국이 망했어요. 한국이 망해서 뭐 이제 그리스처럼 거의 뭐 이제 뭐 빚더미에 앉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별개라는 거죠. 과연 그 빚더미에 우리나라가 빚더미에 앉아있다고 삼성전자가 빚더미에 앉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빚더미에 앉아서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다 망한다는 거예요. 평균을 쳤을 때 망한 사람들이 더 많으면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뭐 삼성전자나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들 중에 돈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살아있고, 또 이제 글로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뻗쳐있는 기업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망해도 기업은 살아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그게 굉장히 안전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서 북한과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났어요.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데는 기업 활동을 계속 할 겁니다. 그걸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보유주분이 회사가 외국으로 넘어간다 그래도 그 삼성전자는 그대로 살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을 은행에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전체의 그것보다 더 안전한 게 우리나라 돈보다 우리 원화보다 안전한 게 기업의 주식이다. 안전한 기업의 주식이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동을 이해를 하고 트레이딩에 이제 접목을 시켜라. 파동, 움직임을 이해하라는 거죠. 이 움직임을 이제 트레이딩에 접목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파동이라는 거는 이제 움직임을 뜻하는 거고요. 그 움직임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게 뭐예요? 원래 내가 그냥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인데 이거보다 더 초과해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트레이딩을 제대로 운영만 하면. 그 트레이딩을 제대로 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상승 파동과 이제 하락 파동을 이해를 해야 되고, 상승 움직임 그리고 하락 움직임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큰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계좌를 운영을 하면서 작은 움직임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움직임, 큰 움직임은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요. 그래서 5년간의 움직임. 그러면 5년 전에 주식을 샀다가 지금 주식이 올라 있으면 당연히 수익이겠죠. 5년간 주가가 상승했으면. 그런데 5년간 주가가 하락했다 그래도 중간에 만약에 상승 파동이 한번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차익 실현. 5년간 하락했어도 수익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트레이딩이 왜 매력적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3만원에서 시작해서 2만원이 됐다. 자, 3만원에 시작을 이건 너무 계산하기가 어렵다. 10만원에 시작해서 5만원이 되었다. 5년 동안. 그러면 50% 손실이죠. 그런데 이 10만원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10만원에 시작을 했어요. 우리도 트레이딩을 똑같이 10만원에 시작을 했는데 5만원에도 사고 7만원에도 샀어. 그리고 9만원에 팔고요. 8만원에 팔았어. 그러면 5만원에 샀던 걸 9만원에 팔았으면 일단 수익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8만원에 샀던 거를 뭐 10만원 9만원에 7만원에 샀던 걸 8만원에 팔았으면 수익이겠죠. 그리고 5만원일 때도 이 10만원에 샀던 거는 손절이 없다 그러면 10만원 위로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5만원이라 그러면 이때 샀던 비중만 50% 손실 중인 거예요. 그럼 이 전에 샀던 이 비중들은 다 수익이라는 거죠. 그럼 이 수익과 손실을 합해 봤을 때 이게 50% 주가는 50% 하락을 했어도 수익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이게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를 이제 판단을 하고요. 하락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포착을 해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하락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을 포착하는 게 뭐다? 바닥을 체크하는 기법. 이 바닥을 체크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바닥을 체크하는 기법이 없어도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게 없어도 이 바닥을 체크하는 기법을 알고 있는 사람보다 수익이 작을 뿐이에요. 주식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계속 쌓아갈 수 있다. 이런 기법 하나가 없어도 수익은 계속 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제 자본만 돌리게 돼, 운영을 하게 되면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장기적으로 운영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라는 게, 전 세계 경제라는 게 붕괴가 되지 않는 이상 돈을 벌 수밖에 없고요. 전 세계의 경제가 붕괴가 된다는 거는 거의 어렵죠.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하는 트레이딩 기법은 이 파동을 이해를 하고, 이 파동 움직임을 이해를 하고요. 주가의 움직임을 이해를 하고, 자, 확률적인 우위를 점해야지 안전성을 확보한 채 지속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한 거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 해온 종목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현대백화점을 알아볼 거라고. 이 종목을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나 이걸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살펴보기 전에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기업 분석을 먼저 현대백화점에 대해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을 보면요, 지금 PBR이 지금 이제 바닥 구간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인데도 지금 뭐 PBR이 거의 뭐 0.68배 수준이죠. PBR은 분석을 할 때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PBR이 3 미만. 이런 종목들만 이제 매매를 합니다. 바닥이 왔을 때, 바닥 시그널이 포착이 됐는데, PBR이 3이 넘어간다. 그래서 4, 막 5 이렇게 된다. 그럼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성장성이 부각받아서 상승을 한다 그래도 바닥에서 굉장히 오래 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터닝을 하고,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에 부합하려면, 성장성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 성장성이 위주된 이제 뭐 4차 산업이나, 뭐 바이오, 뭐 헬스케어, 또, 뭐 엔터주들 되겠죠. 엔터주는 이제 PBR 거의 2 미만. 이 정도 이렇게 보고요. 이제 뭐 내수주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PBR 1 미만을 좋아합니다. PBR 1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서 그냥 이 회사 갖다 팔아도 이 돈보다 많이 나온다.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던져버려도 이거보다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갖고 지금 0.68이다. PBR 1 미만이다. 1 미만이다. 그러면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BR이 0.5 미만이다. 이거는 절대 저평가. 자, PBR이 0.5 미만이라 그러면 비중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트레이딩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를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PBR이 1 미만이라 그러면 그냥 저평가라 그래서 바닥 확인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0.68이고 일단 뭐 현대백화점은 다 아시잖아요. 뭐 강남에 어디 뭐 가보면 현대백화점 가보면 이런 회사가 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먼저 기업 분석을 해보고 주식을 살 때 가장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볼 때 현대백화점이 망할 확률하고 내가 회사에서 잘릴 확률하고를 비교를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비교해서 내가 회사에서 잘릴 확률보다 현대백화점이 망할 확률이 훨씬 작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회사에서 잘릴 확률보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많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 이런 회사는 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은 이제 뭐 사드 같은 부분, 뭐 중국 사드 악재 뭐 해서 이제 면세점 사업 시작한다 그래서 두들겨 맞았죠. 그럼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게 됐고 이제 우리한테
매매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을 주기 시작한 거죠. 자, 보면 영업이익이 2014년부터 지금 이제 2016년도까지 봐도 그냥 무난해요. 2017년에는 영업이익이 늘어나죠. 17년 거는 당연히 예상치고요. 그럼 이게 서프라이즈가 날 수도 있고, 이게 뭐 어닝 쇼크가 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래의 결과니까 이게 확실한 게 아니니까. 근데 예상치가 이 정도 됐는데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난다. 그럼 주가는 뭐 크게 튈 거고요. 이게 만약에 예상치가 이렇게 되는데 어닝 쇼크가 난다. 그럼 뭐 주가는 상승을 완만하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를 보면, 부채 비율이, 자, 자본 총계는 계속 늘어나고, 부채는 지금 2015년도, 2016년도부터 지금 2016년도부터 거의 늘어나는 게 거의 없죠. 자본은 급하게 늘어나는데, 2014년도부터 거의 뭐, 이게 뭐, 억 단위인가? 억 단위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숫자만 맨날 보던 버릇을 해가지고. 아무튼간, 한 3천억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3천억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부채는 거의 뭐 늘어나는 게 없어요. 뭐, 1,000억도 거의 늘어나지 않죠? 거의 뭐 200억. 16년도부터는 거의 한 200억이나 늘어나려나, 부채 비율은. 근데 자본은 한 3천억이 늘어난다. 당연히 굉장히 안전하다는 소리죠. 자, 안정성이 거의 뭐 부채 비율 50%도 안 돼요. 유보율도 굉장히 높고요. 자, 영업이익, 역시 ROE. 성장성 지표를 볼 때 저는 ROE 하나만 본다고 그랬어요. 자, ROE 보면, 성장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죠. 이렇게 저평가 종목이 ROE가 5가 넘어간다는 거는 성장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소리예요. 1년에 7%씩 성장을 한다는 소리예요. 기업이 매출이 7%씩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ROE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은 돈을 이렇게 계속 많이 벌고 있는데 주가가 왜 빠져요? 빠질 이유가 없는데 빠졌다. 그럼 싸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관심을 주지 않는 종목에 우리는 큰 수익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EPS는 이제 주당 수익률, 한 주당, 예를 들어서 한 주당 뭐 12,000원을 벌어준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한 주당 12,000원을 벌어주는데 지금 현대백화점 주가가 얼마인가 하면 1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럼 주당 수익률은 지금 10%가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이 종목을 사면 1년에 거의 뭐 한 10%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자산이. 지금 이대로 간다 그러면 12%의 성장이 가능한 거죠. 17년도 예상치를 보게 되면. 그러면 요즘 1년에 12% 이자를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굉장히 투자할 때 부합하다. 그리고 보면 이제 BPS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적정가치 PBR 1로 봤을 때 14만원이 되면 2014년도에는 PBR이 1이었고 지금은 이제 17만 4천원이 돼야 PBR이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는 거의 한 10만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기업 분석이 끝났어요. 기업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따지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재무지표를 속인다든가 뭐 이런 대표나 뭐 회사에서 어마짓거리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게 기업에 대한 이 정보가 정확하게만 나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쌀 이유가 없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종목들만 위주로 초보자들은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손실을 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제 매주 금요일날마다 이제 추천주도 드릴 거고요. 이제 여건이 안 돼서 커뮤니티에 합류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세요. 이제 매주 금요일날 대형주 중에 추려가지고 제가 종목을 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들로 이제 매매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자산을 키워서 나중에 커뮤니티 합류를 하셔도 되고 자기만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혼자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현대백화점 차트를 보면 거의 뭐 16년도 자, 좀 크게 보면 거의 한 14년도 한 5월부터 지금 하락을 시작을 했죠. 2014년 5월부터 이렇게 뭐 변동폭을 주면서 하락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사드 뭐 그런 게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이렇게 급하게 하면서 완전 저평가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바닥을 저는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 저만의 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매매를 시작을 한 거고 2월 20일 날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이랑 같이 이제 매매를 시작했고 그 내역을 살펴보면서 자 기법에 관해서 기법이 아니고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을 했던 그 내역이에요. 내역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1000만원 계좌일 경우에 1000만원 계좌일 경우에 한 종목의 비중 10%를 최대로 놓고 트레이딩 시작. 자,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전 1000만원 계좌니까 20만원이잖아요. 지금 99,000원 뭐 이때 시작을 했으니까 20만원이면 뭐 2주나 사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수익률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 회원분들 중에 자금력이 크신 분들은 이 현대백화점 가지고도 수익을 꽤 쌓으셨어요. 그걸 살펴보면 이제 2월 28일 처음에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요. 3월 3일날 매수가 들어갔고 3월 13일날 이 2차분 매수가 들어갔던 3월 3일날 매수가 들어갔던 부분을 매도를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면 16% 수익인데 2차분만 매도했으니까 1차분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2차분만 매도했으니까 1.6% 수익인데 여긴 평단에 맞춰서 1.2% 손실로 나왔죠. 이런 부분은 이제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기 위해선 평단은 무시해라. 자, 처음에 여기에서 사고 그 다음에 샀으니까 평단가를 맞춰서 처음에 샀던 이 가격 위에서 이 평단가 위에서만 매도를 하려 그러면 매도 포지션을 잡기가 더 깝깝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두 번째 비중을 실었을 때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비중, 두 번째 비중 이걸 다 다른 종목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비중마다 다른 종목을 매매했다 생각하고 포지션을 대응을 해라. 그러면 나중에는 어차피 매매를 하면서 평단은 자동으로 이제 맞춰진다는 거죠. 그렇게 했고 매도를 했고 거의 좀 내려왔을 때 2차 매수를 다시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뭐 8일이나 있다가 다시 2차 매도를 했습니다. 2차분만 매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4.6% 수익인데 이때도 평균 단가 때문에 한 0.3% 정도 작게 찍혔죠. 그렇게 하고 1차 이제 27일 날 3월 27일 날 2월 28일 날 샀던 이 비중을 이제 매도 1차분을 샀던 그 부분을 이제 매도를 하면서 4.1% 수익인데 자 6.4% 수익이라고 이렇게 찍히죠. 이거는 이제 평균 단가가 그동안 매도를 하면서 평균 단가가 낮아졌으니까 수익이 더 찍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4.1% 수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평단가가 처음에 높은 자리에 샀다 낮은 자리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가 점점 낮아지면서 매도 포지션을 잡아갈 때 이렇게 손실로 찍히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절. 평단을 맞춰서 이렇게 손실이 찍혔다 그래갖고 손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명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동일금으로 매수를 한다 그래도 이게 사고 이제 팔게 됐을 때 이제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 처음 매수했던 부분과 두 번째 매수했던 부분이 평균 단가 99,000원, 94,000원에 예를 들어 샀으면 평균 단가가 거의 한 5,000원 갭이 있으니까 그럼 한 2,500원 잡으면 한 97,000원이 평균 단가가 된다 그러면 96,100원에 팔았으니까 손실로 찍히잖아요, 계좌에는. 그런데 94,500원에 샀던 비중만 판 거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비중 관리를 구분해서 해라. 이렇게 되면 내가 운영을 하는 계좌를 운영하는데 그 폭이 더 늘어난다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3월 30일 날 또다시 좀 내려왔을 때 매수 포지션을 잡았고 4월 7일 날 자,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이제 다시 지금은 포지션이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해서 이제 마무리해서 수익을 다 끝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전에도 매매를 했었습니다. 이전에도 매매를 했었는데 뭐가 오류가 나서 제대로 찍히진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지워놨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8% 정도 누적 수익. 자, 18% 정도 이제 누적 수익을 이제 쌓아놓은 상태고
이 누적 수익이 이제 한 100% 쌓인다. 이거를 이제 복리 기준으로 저는 봅니다. 트레이딩을 하는데 우리 커뮤니티에서 트레이딩 계좌를 운영을 해서 복리가 입혀가는 시점, 이 누적 수익이 100% 쌓이는 종목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계좌는 당연히 복리를 저절로 입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대백화점 매매 내역을 이제 한번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매매를 시작했던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이제 뭐 저평가로 확인이 되고 이제 사드 악재 뭐 이런 부분을 맞으면서 주가가 출렁거리는데 지수는 빠지지 않더라고. 주가는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바닥에 대한 그 시그널을 이제 체크를 해서 처음 이제 매수 포지션에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이 구간에 첫 번째 매수를 했던 이 포지션은 지금 보면은 주가를 이제 결과론적으로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이때는 딱 이때만 찍혀 있을 때는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딱 볼 때 아랫골이 다는 모습도 그러고 이때 상황이 60일선을 이제 돌파를 하고 이 구간까지 상승을 했다 눌릴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포지션을 빨리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가지 못하고 이제 눌려서 자 2차분 매수를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한 6일 정도 6거래일 정도 6거래일 보유를 한 다음에 양봉에 매도를 했고 또다시 이제 음봉이 두 개가 크게 나와서 2차분 매수를 했고요. 양봉 나서 60일 이평선 근처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고 그러다 장대 양봉이 솟아서 그 다음날 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음봉 3개 눌릴 때 매수 포지션 잡고요. 이때 이제 매도 포지션을 안 잡았던 이유는 여기에서 장대 양봉을 한 번 더 그리면서 224일선 이 근처까지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 그때 매도 포지션을 잡으려고 안 잡았는데 눌렸다. 이제 양봉을 그려줘서 이때 매도 포지션을 잡고 이제 매매를 마무리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내려오면 살려고 했는데 내려오지 않고 그냥 바로 조금 해서 횡보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매도 포지션을 안 준 거예요. 매수 포지션을 안 준 거예요. 이제 단기 꼭지 구간. 물론 단기 꼭지 구간이라 그래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내려온다는 게 아니고 단기 꼭지 구간은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포지션을 잡지 않은 거고 조금 내려오게 되면 다시 포지션을 잡아갈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매매 진행 중인 거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누적 수익이 한 18.43% 정도 쌓였다. 보면 기술적인 뭐 기법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확률. 자,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음봉에 사서 팔면 확률이 높다. 간단한 확률이에요. 50% 이상 확률. 자, 음봉이 나올 확률하고 양봉이 나올 확률은 그냥 50%라고 보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냥 편하게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음봉에서 사면 양봉에서 살 때보다 자,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음봉 때만 산 거예요. 조금 빠졌다 싶을 때 음봉일 때 그냥 사고. 자, 양봉 그렸을 때 수익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매도를 하고요. 음봉이 나온다. 그럼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은 건데 여기서 포지션을 조금 더 입히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부터는 이제 창의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 이상 음봉 발생 시 매수. 자, 무슨 3% 이상 양봉 발생 시 매도. 수익 구간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대응을 하는데 그냥 간단한 기법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런 것도 기술적인 분석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기법이라는 거는 무슨 이평선 저항, 캔들 저항, 뭐 3운봉 기법, 뭐 엘리어트 파동, 뭐 이런저런 거를 다 대입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수익만 결국은 쌓아가면 되는 거니까 손절만 없으면 된다. 저평가 종목. 그리고 내가 판단을 해봤을 때 초보자들은 절대적으로 기업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 아는 주식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다 아는 주식이 뭐 있을까요, 우리가? 삼성전자는 다 알잖아요. 삼성이라는 그룹주들은 다 알죠. 현대라는 그룹도 다 알아요. 자, LG라는 그룹도 다 알죠.
이런 종목들이 자리가 높은지 낮은지만 보고 낮은 자리에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 손해 볼 일이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법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비중 관리,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 부분을 이제 신경을 써서 이제 매매를 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자기의 커리어가 주식을 대하는 또 경제를 대하는 그 커리어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이 종목으로 이 현대백화점으로 나중에 이제 누적 수익을 많이 쌓아서 장기적으로 1년, 2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수익을 얼마나 쌓아가는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커뮤니티 영상으로 지속적으로 다뤄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봉에 사고 양봉에만 팔았다. 무슨 뭐 특별한 뭐 기법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매매를 우리는 현대백화점으로 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특별한 기법 없이 음봉에 사고 양봉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이런 이거는 뭐 기술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매매를 해도 이렇게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고 수익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쌓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이제 정석을 보여주는 매매였다는 거고, 이제 물론 매매하면서 실수도 있었어요. 이제 매매 포지션을 잡는데 조금 과거 데이터로 살펴보면 포지션을 좀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미스가 있었어도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쌓아갈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도 내가 실수를 혹시나 한다 그래도 그 부분에 그 부분이 영향이 가지 않을 시스템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순간적으로 판단에 이제 미스가 생길 수가 있고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실수가 손실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특별한 기법 없이 이제 기업 분석으로요. 저평가 확인하시고 안전성 확인한 다음에 사드 악재로 인한 바닥 시그널을 포착을 했어요. 사드 악재 뉴스를 때려놓고 바닥인 모습들을 내가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법에 딱 부합하는 종목이 현대백화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매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 앞으로도 이 종목이 이제 허리 구간 그 이상까지 올 때까지는 이제 매매를 지속할 거고요. 장기적인 그림에서 허리 구간이라는 건 뭐예요? 상승 여력의 중간 정도. 이 정도 판단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이라는 종목이 30만원 간다. 뭐 장기적으로 3년 동안. 근데 2년 동안 15만원 갔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뭐 조합해서 이제 살펴봤을 때 허리 구간 정도로 판단이 된다. 그렇게 됐는데 누적 수익이 100% 이상 쌓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그동안 쌓아놨던 수익으로 이제 만족을 하고요. 이 종목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내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스로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물론 맞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20년, 30년, 100년. 예를 들어서,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면, 이제 60대 분들이, 60대, 70대 분들이 20년 동안 현대백화점 하나만 가지고 꼭지든 바닥이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매매를 한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가 될지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데이터로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전부 추상적인 거예요. 확실하게 근거를 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 그 구간에서는 다른 종목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수익이 더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는 거지, 이 종목 가지고 꼭지 구간에도 매매를 하지, 꼭지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관점은 없다는 거예요. 꼭지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꼭지에서 바닥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린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다시 꼭지까지 가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10년이 걸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봤을 때 20년 동안 동종목으로 매매를 하면 과연 손절 없는 매매, 주식에 뭐 마이너스 50%고 60%가 필요 없이 그냥 손절 없이 그냥 매매를 하고 이 종목이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요. 이 기업이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 20년 동안 성장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종목으로 매매를 하면 과연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까요? 트레이딩을 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매매를 한다 그러면 못해도 뭐 2~3,000%는 나오지 않겠어요? 못해도 많이 나오면 한 몇만 프로는 나오지 않을까? 20년 동안 매매를 하면 지금 뭐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매매했는데 뭐 수익률이 이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손해를 볼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현대백화점이 과연 20년 후에 망할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뭐 현대백화점이나 뭐 롯데쇼핑 뭐 이런저런 백화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합으로 갈 수도 있겠죠. 현대그룹에서 이 현대백화점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뭐 돈도 안 되고 이제 그만할래. 롯데쇼핑에다 현대백화점을 팔았다. 그러면은 이게 뭐 없어지나요, 주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롯데쇼핑으로 변화돼서 우리의 이 기업은 그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20년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이제 장기 투자를 트레이딩 없이 꼭지에서 물려버리면 꼭지에서 바닥까지 왔다가 다시 꼭지까지 가는데 그냥 트레이딩을 섞어서 이렇게 분할 비중을 나눠서 매매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만 프로 수익을 봤는데 물려버려서 그냥 20년 동안 보유했다. 물려서 20년 보유를 했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다. 20년 후에 본전이면 당연히 손해겠죠. 20년 후에 그 자산이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도 본전됐다 그래야 그게 본전인 게 아니잖아요.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가 입혀지고 하게 되면 자산 가치는 내려가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매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냥 사서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려고 그러면, 매매를 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바닥이 아니어도 무릎에는 무릎 정도 구간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근데 기업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뭐 이런 뭐 실적 좋고 뭐 이렇게 뭐 적자 본 적이 없고 뭐 4년 이상 적자 본 적이 없고 한 종목들이 뭐 PBR이 예를 들어서 뭐 0.8 이하다. 그러면은 거의 다 무릎 구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무릎 구간에 와 있어요. 여기서 50% 빠진다 그러면 이제 PBR이 한 0.4 될 거 아니에요. 4년 동안 적자 본 적이 없고 영업이익률은 좀 줄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안전성이 이렇게 있고 부채 비율이 이렇게 없고 이런 기업들이 만약 0.8 이하다. 그냥 묻어두면 손해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서 트레이딩을 하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내가 진짜 힘들다, 어렵다, 잘 못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운영이 되는 거지. 뭐 사실 뭐 투자를 하는데 굳이 커뮤니티가 없이 혼자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냥 주식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 우리 국익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IMF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 성장분을 외국인들이 다 가져갔다. 뭘로 가져갔을까요? 주식으로 해서 뭐 배당받아 2007년도 뭐 이때요. 국민은행이, 말이 이제 국민은행, 우리나라 은행이죠, 국민은행이. 근데 2007년도 뭐 그때는 이제 국민은행이 지분이 70%가 외국인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2008년도 뭐 이때 IMF 때 이때 우리나라 뭐가 다 싸지고 인건비 싸지고, 그러니까 막 뭐 10만원 받고 일하다가 가서 IMF 뭐 와갖고 5만원 된 거예요, 인건비가.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힘들게 가서 일했던 거, 그렇게 해서 그 차익, 그 부분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린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외국인들이 다 가져갔다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 주식 뭐 뭐 거의 뭐 싸구려 돼 있던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주워 담아서 쇼핑해가지고 배당 받아 먹고 나중에 수익 많이 내가지고 다 현금으로 바꿔서 지네 나라로 다 가져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라 그러면 전 국민이 주식에 대한 인식이 최소한 우리가 자산 운영을 하는데 전 국민의 70%는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뭐 전 재산을 다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 저축이라도 주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기업을 운영을 하면 월급을 작게 주고요. 주식으로 주겠어요. 스톡옵션. 왜냐면 이걸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삼성 직원들이 그 퇴직금 받아봐야 몇 푼이나 받아요. 그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어 30년 근무한 사람이 30년 동안 삼성전자가 성장을 했던 그 성장분을 다 퇴직금으로 받아올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한다니까요. 회사 지분을 30년 동안 누적으로 계속 모아서 그걸 30년 후에 내가 들고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 상류층권에 다 있단 말이에요. 회사가 그렇게 성장을 했다 그러면. 그거보다 성장을 덜 했다 그래도 망하지 않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내가 직원으로 있었다 그러면 그 주식에 대한 그 회사 예를 들어 지분을 갖고 있어야 내 회사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게 될 거고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내가 누리는 것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삼성전자 직원들을 일 뒤지게 하고 그 회사 지분은 외국인들이 다 갖고 있어서 삼성전자 직원들이 일을 뒤지게 해갖고 그 외국인들한테 돈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거의 뭐 경제 식민지.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는 나라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 인구는 줄고 있지. 뭐 이제 빈집들 늘어나고 있지. 거기다가 거품은 뭐 많이 껴가지고 이 거품이 뭐 거의 절반은 넘게 빠져야 되는 것 같은데 저번에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일단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한국의 70% 이상은 서민이겠죠. 그러면 이 서민들한테 빚을 만들어주고 그 빚을 받아서 수익을 보는 주체가 은행 주주들이겠죠. 자, 은행 주주들은 대부분 다 외국인 비중이 크죠. 그 돈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돈을 벌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국민들은 부채를 많이 지고 집을 사서요. 그건 뭐 집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뭐 거의 뭐 진짜 월세보다도 더 악독한 거예요, 진짜. 그 빚 갚으면서 그 이자를 장기간 빨리 갚지도 못하게 하잖아, 대출은. 내가 돈이 어떻게 생겼어. 빨리 갚으면 돈 더 줘야 되죠. 그렇게 천천히 갚아야 돼, 무조건, 빚도. 얼마나 웃겨요, 이게. 이 시스템이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길들여져 버렸어, 서민들이. 어쩔 수 없죠. 한 번은 죽어나간 사람들이 좀 나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과거부터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지금 선진국들은 주식 비율이 한 50% 될 거예요. 50%는 되고 한 예금 비율이 한 20% 되고 부동산 비율이 한 20% 30% 된다 그러면 이제 선진국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 부동산 한 70%, 그리고 예금 한 20%, 주식 5%, 부채 5%. 아니, 주식 5%. 주식 한 10%? 10%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나 될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이랑 비교해봤을 때, 그러니까 선진국은 성장을 하든 이게 성장을 하지 못하든 일단 뭐 배당받고 그 기업에 자기네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해서 무슨 성과를 올리는 거 한 50%는 그 국가에서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잘 되고 그 기업이 성장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취하는 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자, 부동산으로 열심히 우리는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갚아서 외국인들 또 배불려주고 있고.
이런 게 경제인식이에요. 이런 걸 알게 되면 부동산 투자하겠어요? 주식 투자해야죠.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부동산 우리 집 사갖고 무슨 뭐 5개월 만에 팔고 나오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왜 법적으로 안 돼 있잖아. 그거 왜 양도세 때려맞고 뭐 때려맞고 하면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 집값 올랐다 그래도. 그쵸? 우리 주식은 매매하면서 세금 다 내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최대한 안 한다 그래도 내가 성향이 되게 장기적이라 그러면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 그래도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간이 지나면 계속 눈덩이처럼 불을 놔요. 자산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깨우쳐야 된다고. 아무튼 그렇다. 그런 게 좀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인식을 우리 국민들의 경제인식을 깨워드리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들 또 이런 영상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그래서 바닥에서는 이제 손절매를 염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락 추세는 1, 2년을 견디면서 분할로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꼭지 구간에서 매매를 해도 된다는 거죠. 꼭지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 그래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만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투자자라 그러면 오랜 하락은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많이 싼 종목들만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자. 싼 종목은 뭘로 알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이거 모르겠다. PBR 0.5 이하 주식들 싹 추려요. 그래갖고 그 중에 분석을 해봐서 내가 진짜 좀 괜찮다, 좋다 하는 기업들, 그럼 회사에다 전화도 해보고 인터넷에 자료도 뒤져보고 그렇게 해갖고 20개, 30개, 뭐 50개 이렇게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뭐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들에다 분할해갖고 30개, 50개 내 자산을 30등분, 50등분해서 묻어놓고 2년, 5년만 딱 지나보시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예요. 진짜 계좌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다 경험해본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뭐 상패 나오는 종목도 있고 무슨 뭐 몇백 프로, 수백 프로 다 필요 없이 그냥 2년마다 그렇게 갖고 다 팔아버려요. 그냥 일괄로.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 주식을 모른다. 그리고 나도 또 PBR 0.5 이하짜리만 다 분석을 해갖고 그렇게 하고 한 30개, 50개 추려. 그래갖고 2년 후에 또 그걸로 또 50등분 해갖고 또 사놓고. 이것만 반복한다 그래도 주식 해갖고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비중 관리하고 이제 매매 원칙만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주식으로 손실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손해봤다는 사람들은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전부 투기를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으로 손해봤다는 사람들. 전부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망해야죠. 투기했으니까 망해야지. 왜? 투기해서 지금 안 망하면 나중에 더 커져가고 더 크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망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투기를 하면. 자, 바닥을 잡고 이제 복잡한 트레이딩 기법을 입히고, 이런 건 이제 고수의 영역이라는 거죠. 굳이 고수가 될 필요가 없어요. 고수가 과연 그냥 진짜 투자자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투자를 해서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더 쌓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합니다. 저랑 그냥 일반인이나 투자를 해갖고 누가 장기적으로 20년, 30년 투자를 했을 때 누가 수익을 더 쌓을까? 이 부분은 그때 돼봐야 안다는 거죠. 그 데이터를 까놓고 봐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수라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트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지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과연 삼성전자를 1999년, 예를 들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누가 보유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아니고 SK텔레콤, LG전자, 뭐 지금 이름 있는 기업들 아무거나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배당받고 뭐하고 해서 지금까지 그냥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자, 고수란 사람들이 과연 매매를 해가 구수익률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물론 고수라는 사람들이 장기 투자의 시스템을 입혀서 한다 그러면 구수익률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보통 그 고수라는 사람들은 다 단기 투자에 의존을 합니다. 거의 단기 투자만 해요. 그러니까 수익 좀 보다가 무슨 뭐 2008년 뭐 금융위기 이런 것처럼 악재 한번 크게 한번 터지면 다 깡통 차고 다 떠나고. 고수라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떠나요. 그때만 고수인 거야. 그때만 수익 쌓아가고 있을 때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단기적인 성적은 당연히 고수가 많이 아는 사람이 수익률이 높고 부각받을 수 있게 해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근데 이제 그 고수들 중에 10년, 20년의 꾸준함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10년, 20년 꾸준함을 가진 자들, 일단 우리나라 국내에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왜? 우리나라는 경제 후진국이라 그런 선진 철학을 가진 자가 그동안 없었다. 근데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선진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냥 제가 많이 둘러보거든요. 전 진짜 많이 둘러봐요. 책도 많이 보고 주식 관련 왜 나 리딩도 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남들한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부터는. 저도 이제 이게 직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시스템도 계속 당금질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에 책들 나왔던 거 보면 진짜 지금 보면 웃음밖에 안 나와요. 과거에 나왔던 책들은 주식 서적들은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이거는 무슨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요즘 슬 나오는 책들 보면 잘 추리면 제대로 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이 시장의 자본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복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복리는 꾸준함이 없으면 누릴 수 없는 거다. 근데 복리를 누려야 우리는 자산가가 될 수가 있어요. 서민이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길. 자, 주식 투자는 여유자본을 해야 되는데 여유자본이 없잖아요. 문의 주시는 회원분들도 보시면 가장 많은 분들이 500만원, 1000만원 이 사이 구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축을 하겠다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한 몇 년만 지나도 진짜 달라질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자꾸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또 주변에 자꾸 전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국익의 보탬이 되고 또 부동산 폭락의 시기도 빨리 오고 하겠죠. 자본 유입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싸지면 싸질수록 우리나라에는 이득입니다. 당장에는 부동산이 폭락해서 뭐 반절되고 반절해서 그 밑으로 떨어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리스크가 있겠죠. 망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은행들도 부도 좀 나고 뭐 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민들은 일단 집이라는 거 쳐다도 못 보잖아요. 일단 살라 그러면 의식주 살아야 되는데 잠도 자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잠잘 데가 없어. 내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요. 서민들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앞으로는 집값이 폭락하고 하면 지금 집 갖고 있는 사람들만 망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가 될 거다. 이게 뭐 10년 후가 될지 당장 뭐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게 정리가 될 거다. 어떤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20년 동안 집값이 뭐 폭락하고 빈집들 많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폭락하다가 이제 다 올라서 예전의 가격을 회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20년 전 1억이랑 20년 후 1억이랑 그 괴리를 이해 못하는 머저리죠. 20년 전 1억 가지고 뭐 아무거나 그냥 해놨어도 무슨 주식 뭐 아무거나 그냥 그때 좀 이름 있던 그때 그냥 뭐 유명했던 식품회사든 뭐든지 그냥 그때 뭐 망하지 않은 회사 아무거나 이거 박아놨으면 이 돈이 얼마가 됐을까요? 그 20년 전 1억이 못해도 100억은 넘어갔다고요. 100배 성장 안 한 기업이 없어요. 그때 기업들이 못해도 100억은 넘어갔어요. 근데 20년 지나갖고 그 자리에 오니까 자 다 회복했다고 말을 하죠. 얼마나 멍청한 거야. 그러니까 고수들의 화려한 기법보다 자 고수들이 이렇게 해서 수익을 이렇게 쌓아가고 막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하면 우와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무시해라. 그런 것보다 이제 꾸준함이 더 큰 수익하고 큰 자산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당장 이제 기업 분석을 해서 지금 당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저질러야 된다. 뭐 집 팔고 뭐하고 융자 끼고 대출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장 5만원 10만원 가지고 투자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저축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데 오늘 외식을 하는데 한 1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조금 싸게 소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어갖고 한 5만원 남았어. 그 돈 갖고 또 저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산을 주식으로 늘려가다 보면 금방 자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종목들 발굴하고요. 기본적인 차트 보는 법만 공부를 해서 저축으로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하세요.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요. 좀 자산가가 되셔서 노후 준비도 미리 해놓고 좀 세상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목돈이 모이게 되면 이제 트레이딩도 해보고 적립식 계좌도 운영을 해보면서 지금 당장 이제 스스로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뭐 내일, 한 달 후, 1년 후가 아니고 지금 당장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종목 하나 드렸잖아요. 현대백화점. 이걸로 시작해보세요. 자, 엊그저께 뭐 얘기했던 뭐 한국전력. 이런 거 이제 뭐 2% 이상 음봉 나오면은 매수해갖고 트레이딩 시작해보시라고. 그렇게 매매를 해서 나중에 1년, 2년 지난 다음에 그 성과물을 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더 확대를 하고 하면서 이제 비중을 잘게 쪼개고 안전성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다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냥 은행에다 예금만 해서는 서민들은 더 가난한 서민으로, 또 10년 후에는 또 더 가난한 서민으로 평생 그렇게 가난해져만 돼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점점 더 가난해져요. 왜냐면은 자본주의가 그래요. 자본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자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점점 더 가난해야 한다. 아무리 노동을 많이 하고 노력해도 더 가난해질 뿐이다. 지금보다 이제 먹고 사는 게 더 편해지고 뭐하고 한다 그래서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당장 뭐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4차 산업이 저는 세상 모든 걸 다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많이 싸지고 뭐하고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할 곳은 이제 계속 줄어들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뭔가 다른 걸 해야 되고 먹는 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부를 창출하는 시대는 저는 10년, 20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식품회사나 이런 회사들도 이제 구조조정이 이제 많이 되겠죠. 이제 4차 산업과 융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산업은 즐길 거리들, 뭐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 뭐 게임, 레저, 뭐 이런 쪽들로 인한 좀 시장이 굉장히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미디어 쪽, 그리고 뭐 이런 그런 부분들 쪽하고 광고 쪽, 뭐 이런 쪽 부분들이 굉장히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더 투자를 해야 되겠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죠. 결론은 간단해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트레이딩은 그냥 수익을 쌓아가는 그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자, 복리를 입히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맹목적으로 해서 무슨 뭐 기법 하나 알았다고 내가 뭐 주식 투자해서 떼돈 벌 것 같고 이런 착각은 버리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무조건 투자를 해야 자산가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습니다. 추천 마크 클릭해 주시고요. 광고는 무조건 보는 거다.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